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3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제가 오프닝에서 예고드린 것처럼 테슬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기타 특징주로 이미 좀 정리를 해드렸죠. 1분기 인도 대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근데 생각보다 주가 낙폭이 본장에서 좀 크게 나타나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저가 전략을 고수하거나 혹은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 우려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연결이 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테슬라는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6% 이상 떨어졌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다를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분기별 인도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딱 그 수준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하는 기간, 집계하는 폭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란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해석의 차이라고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오늘 테슬라의 자동차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바클레이즈와 번스타인, 한쪽은 번스타인이 되겠습니다. 둘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에 대한 계속해서 좀 마켓쉐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조금 더 가격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재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고의 상황 갖고도 해석은 여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는 무슨 소리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테슬라라든가 중국에서 비아드의 그 전체적인 지금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걸 못 쫓아오는 기업들이 지금 마켓쉐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걸 여러 군데서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이번에 대규모 그 전기차 분야에 적자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물론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 인하 정책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의 테슬라 수요도 상당히 견조하다. 특히 1분기 중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최종 영업 마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있겠는데 그러면 테슬라의 지금 재고를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고량은 어찌 보면 여러분도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 빼기 지금 인도량을 하면 재고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재고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분기별 추이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번 어저께 생산량 빼기 인도량이 되겠고요. 지난번에는 4분기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4분기 연말에 프로모션도 하고 연초에 바로 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전은 이제 3기가 되겠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갖고 많이 줄어들었고 정상적이라는 분이 있고 어쩐 쪽에서 보면 여전히 17,000대가 넘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가격 인하를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전히 기다리는 어떤 모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모델 S나 X는 이제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라별로, 지역별로, 주별로, 다 도시별로 재고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저께 실적 1분기에 대한 생산 인도력 나오고 그 전후에서 지금까지 월가의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액의 차이를 보면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투자액이 바뀐 건 없겠습니다. 앞서 번스타인을 얘기해 드렸는데 번스타인은 투자액을 새로 바꾸지 않았는데요. 투자액은 계속해서 셀입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의 사코나기의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 들으시면 상당히 서운하시겠지만 $150에 계속 제시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의견은 각자 다양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에도 보면 목표 주가를 2군데 정도가 올린 곳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모델 3와 모델 Y의 재고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재고상인데 첫 번째 모델 Y인데요. 저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 지금 재고가 크게 늘어나서 걱정할 부분이냐라는 것인데요. 정상적 일정 수준 재고로 갖고 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델 3는 또 주말이 효과라서 또 늘어났다가 모델에서 또 줄어드는 또 모습. 끝에 보면 또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재고해가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 약간 다르고 그때 시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이 글로벌 경기 불안이 있고 여러 가지 시장 불안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목표 주가의 그런 꿈과 희망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크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린 기억이 있지만 적정 가치, 적정 주가를 보셔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정 그 현재 주가 추이랑요. 지금 테슬라의 모닝스타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화면이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정 주가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모닝스타 적정 주가랑 보면 항상 지금 작년 가을 이후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다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근접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8%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금년 1월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은 꿈가임을 갖고서 올인하거나 뭐 무리해서 막 사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여전히 없으신 분은 그냥 조금씩 한번 사보시고 관심 있으시고 그냥 계속 갖고 계시면 그래서 유지해서 갖고 가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결과에 대해서는 1분기 인도 대수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과 해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은 불가피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놓치신 분들은 어제 저희 월가이드 VOD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적정 주가와의 어떤 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타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닝스타에서 나온 적정 주가와의 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로키드 마틴입니다. 방산은 정말 성장 산업일지도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방산 수주 소식 이번에 또 전해졌습니다. 미국 육군과 최대 45억 달러에 이르는 미사일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요즘에 세상 좀 돌아가는 거 보면 방산은 정말 성장 산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로키드 마틴 말씀드리기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 투자는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상당수는 너무 성장주, 특히 IT 성장주, 왜냐하면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시장의 등락 대비 본인이 느끼는, 개인들이 느끼는 등락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해서 좀 안정성 있고 어찌 보면 영어로 표현을 보면 정말 지겨운 주식이라 boring stock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겨운 주식들, 예를 들어 어제 보여드렸던 맥도날드 생각만 해도 지겹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분산 투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은 진짜 꼭 그 분산 투자에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오늘 2.9% 올라갔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주식이 엄청나게 꿈과 희망을 갖고 뭐 엄청 올라갈 주식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뉴스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장기 프로젝트인데 육군에서 하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공대지 신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쏴갖고 하늘에서 쏴갖고 땅에 맞추는 공대지 신규 미사일인데요. Joint Air to Ground Missile이라는 프로젝트 JAGM이라는 건데요. 구매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해는 4억 4천만 달러인데요. 최대는 45억 달러 규모라서 상당히 큽니다. 다만 이거는 뉴스일 뿐이라고 제가 미리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뉴스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걸로 주가 크게 움직이진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호주에서요. 방어위성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인 JP91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오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것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물론 자국이니까 뭐 국방부니까 자기네 판단하면 되겠지만 호주에서 이런 걸 우선 협상 대상 이런 지정된다고 해서 호주에서 원한다고 아무나 살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특이한 미사일이건 장갑차건 뭐건 간에 정말 최첨단 무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국의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그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뭐 개인이 살 수도 있겠죠. 돈이 워낙 많은데 겁이 나서 뭐 미사일을 집에 갖다 놓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들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 진짜 불법으로 무기상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영화에나 나오는 사람들이고 보통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큰 틀에서 이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불안불안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 대만 지역에서의 분쟁 위험 그런 것들을 많이 경고성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요. 전 세계의 방위비 지출 추이입니다. 전 세계요. 꾸준하게 방위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결국은 국방력 강화를 계속 얘기하죠. 그렇죠. 국방력을 약하게 했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지상군은 줄어들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전력은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첨단 돈은 더 무기는 많이 써야죠. 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방위비 지출 추이를 보면 깜짝 놀랄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지난번에 7.2%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이요. 미국은 얼마나 늘어났냐? 미국이 국방 예산이 올해 8%가 올해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국방 예산 8% 늘어난 거에 대해서 미국의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다음 한번 제가 뉴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에 특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논조는 뭐냐면 딱 이겁니다. 미국이요, 중국과 러시아를 대비한 전 세계 그레이트 파워, 대강국과의 지금 전투력 이런 싸움에서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오호.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앞으로 강대강이 싸움에서 예. 그 미국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예. 이런 게 하나 여론이라고 일단 그런 보수적 섹터에서는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큰 틀에서 되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서 제가 말을 안 나가겠지만 일본 있죠, 일본이. 네네. 일본에 요즘 보면 일본이 지금 방위를 자위대에서 지금 전투를 할 수 있는 거로 많이들 그러려고 헌법에 하죠. 그런 많이 예. 하고 있는 걸 세상의 뉴스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은 올해요 전후 최대 예산이 집행됩니다 지금. 그럼 일본의 전후 최대 예산이 들어가면 어느 나라에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에서 사는데 물론 자국에서도 뭐 비행도 조금씩 하겠죠. 배도 예. 만들고 하겠지만 첨단 무기 다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미국이죠. 그렇죠.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올 일은 없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 유럽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사온다는 네. 거.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로키드 마틴 이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네. ITA ETF는 미국의 방위 우주 항공 플러스 방위 산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들 위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치 효과에 또 바로 바짝 다가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지수도 최고가에 약간 거리감이 아직 있죠. 물론 특정 섹터나 ETF 중에 최고가 가는 게 있긴 있는데요. 네. 이런 큼지막한 것 중에 IT 이런 쪽이 아닌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조금 스타디해 보시고요. 일본의 국방 예산 같은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좀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뉴스와 펀더멘털을 좀 구분하는 그런 능력, 그런 눈을 좀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뉴스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 뉴스보다도 중요한 것은 로키드 마틴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다. 방위비의 증액 소식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하스타그는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 안 볼 수가 없죠. 국제유가 $100 간다. 국제유가 하면 엑슨모빌이고요. 뭐 엑슨모빌 하면 국제유가죠. 일각에서는 이제 $100를 다시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에너지주 좀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70에서 $80 사이가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갇힌 가격이었거든요. 예. 80, 70, 85 정도였는데요. 그게 불과 뭐 일주일 열흘 전에 지금 $60대로 잠깐 맞습니다. 들어왔거든요. $70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80 수준까지 예. 올라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라크와 터키에서의 파이프라인의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안에 있었고요.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이 있었는데 여하튼 거기다가 이제 오페크 플러스에서 기습적으로 감산을 월 하루에 160만 배럴인가요? 오늘 감산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유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엑슨모빌 5.8% 올라갔고요. 예. 그림을 같이 그린 것도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요. S&P협에 그리고 쉐보나 이런 걸 보면 아예 직선으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예. 이게 보면 그림이 안 그려질 정도잖아요. 이런 게 바로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이거랑 상관없이 어저께까지 5.8%가 하락해서요. 연초 대비 금융주 다음에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럼 이거를 $100 가겠느냐?
그건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렇죠. 물론 네.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92달러 연말에서 뭐 96달러도 올리고요. 또 이 정도면 한 요번에 그런 효과로 인해서 한 9% 정도 올라가면 다다. 그 유가가.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목 하나를 지금 사기는 쉽지 않은데 에너지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고 올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많이 시작할 때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 그러면 XLE 같은 에너지 ETF 그런 쪽이 좀 무난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비중을 너무 남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XLE ETF 그리고 앞서 국방 쪽에서는 ITA ETF 오늘도 ETF 여러 개 좀 챙겨가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핫스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항영 위원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인사이트 빅테크 강세입니다. 간결하네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가 뭐 어제 오늘 약간 좀 쉬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네. 수는 없겠지만 빅테크의 주식 강세가 지금 올해 한 해 상당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3주 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금융위기 잠시 전에 얘기 나왔던 상업용 부동산도 그 얘기도 한 달 전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딱 소위 실리콘밸리 뱅크 이외에 나왔는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올 한 해 보면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IT라든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시가총액의 탑10 같은 경우에 보면요.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달러가 불과 지금 3, 4주 만에 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다. 애플 한 종목만 하더라도 최근에 30주 동안 거의 5천억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집중도가 지금 커져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최악의 흐름을 보였던 메타 플랫폼스라든가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올 한 해에 특히 IT 쪽에 좀 넓은 의미의 IT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섹터별 흐름을 보더라도 특히 IT 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 같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워낙 또 종목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이제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존의 S&P 500에서 11개 섹터 중에서 IT 섹터가 고유의 IT 섹터가 있겠고요. 테슬라 같은 것들 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것들은 IT에 포함이 안 됩니다. 섹터 구분으로 그렇겠죠? 보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IT에 포커스가 맞춘 기업을 한 74개 기업 중에서요. 그 중에서 최근에 보면 60여 개가 상승했는데요. 그 정도의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거가 딱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워낙 많으니까요. 네네.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을 나름대로 선별해 드리면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란 것들이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 좀 제외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냥 그 빅테크라고 해서 7개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외하고 그 외에서 좀 최근 들어 월가에서도 관심 있는 거를 한 3종목만 추려드리겠는데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com인데요. 세일즈포스.com은 주가 그림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무섭게 올라가 있습니다. 오 좋네요. 올라갔는데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일즈포스.com은 최근 들어서 회사에서도 마크 베니어프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 측면 그리고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보면 지금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월가의 관심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일봉으로 보시면 마시고 주봉, 월봉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IT 컨설팅 기업인 엑센추어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컨설팅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지금 월가의 관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엑센추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인투이트라고 터보텍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뭐 개인 위주 그리고 기업의 회계를 담당하는 쪽인데요. 이쪽에도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소의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은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빅테크 강세라고 해서 우리가 빅세븐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일즈포스, 엑센추어, 인투잇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